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부의 밤은 길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정작 그 긴 밤을 어떻게 견디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긴 밤에 관한 것입니다. 한 젊은 과부가 매일 밤 창가에 앉아 기다렸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전라도 남원에 윤씨 가문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였지요. 기와 지붕이 첩첩이 이어진 웅장한 저택이었습니다. 본체와 행랑채, 그리고 연못 깊숙한 곳에 자리한 별당까지 그 규모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 별당에 한 여인이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설아, 25 나이였지요. 한때는 본체 안채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지만 남편을 병으로 잃은 후 이곳 별당이 그녀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벌써 3년째였습니다. 시아버지인 윤대감은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과부가 된 며느리가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지요. 과부의 몸으로 함부로 나돌아다니는 것은 가문의 체면에 해가 되느니라 그의 말씀이었습니다. 설아는 매일 창살 너머로 달을 바라보며 쓸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별당 창문에서 보이는 것이라곤 연못과 버드나무와 담장 너머 지리산 자락의 능선뿐이었습니다.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리움마저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마치 얼음 속에 갇힌 듯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다른 이와의 교감이 필요한데 설아에게는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별당을 찾아왔습니다. 설아야, 내가 너를 이렇게 홀로 두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하지만 그 말씀 뒤에는 늘 같은 당부가 따랐습니다. 그래도 과부의 몸으로 함부로 거동해서는 안 된다. 정숙하게 이곳에서 지내거라. 설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잘 알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 좁은 별당이 평생 자신의 세상일까요?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고요함이 더욱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한 밤이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설아는 점점 말라가는 연못의 물처럼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어느 늦봄날 가문에 새로운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이담, 28의 청년이었지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이 저택에 자리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의 임무는 야간 순찰이다, 집사가 이담에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저택 곳곳을 돌며 도적을 막고 화재를 경계하는 일이니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겠사옵니다. 목숨을 걸고 저택을 지키겠사옵니다. 그의 임무는 밤마다 저택을 순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인들과 달리 이담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피리 하나를 지니고 다녔지요. 대나무를 깎아 만든 소박한 피리였지만 소리만큼은 청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이담은 피리를 불며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그 피리 소리는 순찰을 돈다는 신호인 동시에 도적들에게는 경고였고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처음 그 피리 소리를 들었을 때 설아는 깜짝 놀라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요하던 밤에 갑자기 울려 퍼지는 청아한 선율에 가슴이 철렁했지요. 무슨 소리지? 설아는 창문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피리 소리는 멀리서 시작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본체를 지나 행랑채를 거쳐 연못가를 따라 흐르는 선율이었습니다. 그 소리 속에는 슬픔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으며 동시에 위로도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말이지요. 며칠이 지나자 설아는 그 소리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피리 소리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놀랐던 소리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소리가 없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긴 밤을 함께 깨어 있다는 느낌이었지요. 3년 동안 홀로 지내며 느꼈던 그 끔찍한 외로움이 조금씩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비록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피리 소리는 설아에게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 되어 주었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떠오른 밤이었습니다. 은빛 달빛이 별당 안까지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설아는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여도 마음은 온통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렸습니다. 설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피리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연못가를 지나 별당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숨을 죽이고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창살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피리를 입에 댄 채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건장한 체격과 반듯한 자세가 달빛에 윤곽을 드러냈지요. 그가 바로 이담이었습니다. 그는 별당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피리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듯한, 위로를 건네는 듯한 소리였지요. 설아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담은 별당 앞을 지나면서 고개를 살짝 들어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거두고 다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피리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설아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가슴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지요.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 구멍으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스며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설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설아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그 피리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하녀들이 물러가면 설아는 서둘러 창가로 갔습니다. 밤이 되면 이담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별당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의 순찰 경로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설아는 눈치챘습니다. 점점 별당에 가까이 오는 것이었지요. 별당 앞을 지나갈 때면 이담의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들어 창문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설아도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것을 보니 의도적인 것 같았습니다. 둘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지요. 설아는 창살 뒤에 몸을 숨기고 이담을 지켜보았고
이담은 그런 설아의 시선을 느끼며 더욱 아름답게 피리를 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설아의 마음속에는 작은 기대가 싹텄습니다. 오늘 밤도 그 피리 소리가 들릴까? 오늘 밤도 그가 이 앞을 지나갈까? 그리고 혹시나 오늘은 조금 더 오래 머물러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이 설아의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낮에는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은 온통 밤에 가 있었습니다. 하녀가 마님, 오늘은 어떤 책을 보시겠사옵니까? 하고 물어도 설아의 대답은 건성이었지요. 아무거나 좋으니 내가 골라서 가져오거라. 그렇게 설아의 긴 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에 봄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찰을 돌 때마다 별당 앞에서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창살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를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 어떤 분이 계실까? 왜 매일 밤 창가에 앉아 계실까?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호기심은 점점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분이 외롭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피리 소리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지요. 이담은 다른 하인들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별당에는 누가 계시는지요? 아, 거기는 윤대감 어르신의 며느리 마님이 계셔. 과부가 되신 후로 혼자 지내고 계시지 그러하군요. 외롭지는 않으실까요? 글쎄 말이야. 누가 알겠어? 이담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과부가 되어 혼자 지내신다니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때부터 이담의 피리 소리는 더욱 정성스러워졌습니다. 혹시나 그 소리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해서 말이지요. 달빛은 두 사람을 비추며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피리 소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의 신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이 되었습니다. 보름달이 뜬 어느 밤이었습니다. 설아는 창가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흰 비단에 매화 무늬를 수놓는 중이었지요.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늘을 든 손이 살짝 떨렸지요. 이담이 별당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그의 걸음이 더욱 느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한, 아니면 이 순간을 오래 붙잡고 싶어하는 듯한 발걸음이었지요. 설아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이담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단정한 이목구비, 진지한 표정, 피리를 든 손, 그리고 별당을 향해 조심스럽게 올려다보는 눈빛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담이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설아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이담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요. 달빛만이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시간의 의미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이담이 먼저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깊고 정중한 인사였지요. 설아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호기심, 조심스러운 관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 같은 것들이 말이지요. 이담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오래 머물러 있었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후에야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욱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붙잡고 싶은 듯이, 이 기분을 오래 간직하고 싶은 듯이 말이지요.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담은 별당 앞을 지날 때마다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설아가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설아도 그에 응답하여 고개를 끄덕였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담은 별당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지요. 그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돌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주머니 하나였습니다. 그 주머니에는 차조기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에서 직접 구해온 것이었지요. 차조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잠을 잘 오게 한다는 약초였습니다. 이담은 설아가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창살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담의 세심한 배려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선물을 가져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작은 선물에 담긴 마음을 설아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지요. 이담은 주머니를 놓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설아가 창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미소는 환히 빛났습니다. 설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별당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지요. 달빛 아래에 놓인 주머니는 작지만 소중했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풀냄새, 흙냄새, 그리고 따뜻한 정성의 향기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지요. 설아는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맡아보는 자연의 향기였을까요? 다음 날 밤 설아도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비녀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은비녀였지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아하고 아름다운 비녀였습니다. 남자가 쓰기에도 손색이 없을 물건이었습니다. 설아는 그 비녀를 정성스럽게 천에 싸서 창가 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담이 지나갈 때 발견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리고 어제 이담이 주머니를 놓았던 바로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특별한 장소가 된 것이지요. 그날 밤 이담은 별당 앞을 지나다가 천에 쌓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고 펼쳐보니 아름다운 은비녀였습니다. 이담은 주위를 살피고는 그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가슴까지 전해왔지요. 이담은 창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마음, 기쁘다는 마음, 그리고 조심스러운 설렘이 모두 담긴 인사였습니다. 설아는 창살 너머로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따스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선물들이 오가며 둘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는 가랑비였다가 점점 굵어졌지요. 빗소리가 기와 지붕을 두드리며 밤을 적셔갔습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돌 위로 떨어져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설아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밤이었지요. 빗소리가 피리 소리를 가릴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오늘 밤도 그가 올까? 이런 비에도 순찰을 돌까? 마음속에 걱정이 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지요. 설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들리는 피리 소리였습니다. 설아는 깜짝 놀라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이담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이담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피리도 비에 젖었지만 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크게, 더 힘차게 피리를 불었습니다. 별당 앞에 다다르자 이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담장 아래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빗물이 처마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담은 피리를 내려놓고 젖은 옷을 털었습니다. 설아는 창살 너머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이런 비 오는 날에도 자신을 위해, 아니, 저택을 지키기 위해 순찰을 도는 그의 성실함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이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안녕하시옵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빗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조금 크게 말했지요. 설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 듣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담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거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따뜻하고 정다운 목소리였지요. 설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답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밤을 지키는 것이 소인의 임무이옵니다. 이담이 다시 말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소인이 이곳을 지키겠사옵니다. 마님께서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말이옵니다. 설아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지요. 기쁨의 눈물인지 감동의 눈물인지 아니면 미안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이담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나 설아가 대답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남자와 말을 나눈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담은 설아의 침묵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다시 피리를 들었습니다. 부디 평안하시옵소서. 소인이 항상 이곳을 지키고 있사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다시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피리 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점점 멀어졌습니다. 설아는 창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슬픔의 눈물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며 세상을 밝게 비쳤지요. 설아는 담장 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담이 서 있던 그 자리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젖은 흙 위에 깊이 패인 발자국이었습니다. 설아는 그 발자국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그가 정말로 여기 서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꿈이 아니었다는 증거였지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조금씩 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담이 별당 앞을 지날 때 짧게 인사를 하면 설아도 창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말이지요. 평안하시옵니까? 이담이 먼저 말했습니다. 설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이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날이 차가우니 몸조리 잘하시옵소서. 나리께서도 건강하시기를 빌겠사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지요.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말 정도였지만 점점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짧은 농담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별이 참 맑구려. 이담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사옵니다. 설아가 대답했습니다. 저 별들도 우리 대화를 듣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대화들이 두 사람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밤에는 그 시간을 만끽하고 새벽에는 그 시간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담은 설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별당에 홀로 계시옵니까? 그동안 궁금했지만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지요.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몸이라 이곳에 머물고 있사옵니다.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과부의 몸으로 바깥 출입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하셨군요. 이담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곳에 계셨사옵니까? 벌써 3년이 되었사옵니다. 3년이나 이담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좁은 별당에서 혼자 지내셨다니 말이지요. 외롭지는 않으시옵니까? 이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에는 외로웠지만 이제는 괜찮사옵니다. 설아가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이 밤을 지켜주시니 더 이상 두렵지 않사옵니다. 이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지요. 자신의 피리 소리가, 자신의 존재가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무척 기뻤습니다. 소인이 살아있는 한마님을 지키겠사옵니다. 이담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소인의 맹세이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직업상의 의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다짐이었지요. 설아는 창살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자신을 걱정해주지 않았는데 이 젊은이는 자신을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해주었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사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과거, 꿈, 두려움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신분의 차이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리는 어디 출신이시옵니까? 설아가 물었습니다. 함경도 깊은 산골이옵니다. 이담이 답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디 계시나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지내왔사옵니다. 그러셨군요. 외롭지 않으셨나요? 외로웠사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사옵니다. 이담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계시니까요. 그 말에 설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지요. 비가 내리든 바람이 불든 이담은 매일 밤 별당을 지켰습니다. 설아도 매일 밤 창가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이담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작은 땅이라도 마련해서 농사를 짓고 싶사옵니다. 그리고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사옵니다. 설아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이 별땅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사옵니다. 말로 하지 못한 것들은 침묵으로 전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표현했습니다. 침묵조차 아름다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밤에 시작된 그들의 대화는 이제 매일 밤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잠든 시간,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달빛과 별빛,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만이 존재하는 시간이었지요. 어느 날 밤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리께서는 혼인은 하지 않으셨나이까? 이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혼인할 처지가 못 되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는 몸이거늘 어찌 장가를 들겠사옵니까? 그러하시군요. 설아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마님께서는 이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시 혼인하실 생각은 없으시옵니까?
과부의 몸으로 어찌 제가를 생각하겠사옵니까? 설아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게다가 시댁에서는 제가 평생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기를 바라시옵니다. 그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옵니다. 이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마님께서는 아직 젊으신데 말이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런 것이지요. 설아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신분이 있는 집안의 과부는 이렇게 사는 것이옵니다. 하지만 이담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분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달빛만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나리 설아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예, 마님, 이렇게 나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하옵니다. 이담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소인도 그러하옵니다, 마님. 마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소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초여름이 다가올 무렵 윤씨 가문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녀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말들이 있었지요. 별당 마님께서 요즘 이상하시다더군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것이요? 밤마다 창가에 앉아 계신다지 않소? 그게 뭐가 이상해요? 과부 마님이 밤 늦게까지 창가에 앉아 계신다는 게 수상하지 않소? 혹시 누구를 기다리시는 건 아닐까요? 소문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별당에서 밤마다 사람 소리가 들린다더군요. 정말인가요? 글쎄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혹시 마님께서 누군가와 만나시는 건 아닐까요?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소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녀들에서 시작된 소문이 여종들에게, 여종들에게서 남종들에게, 남종들에게서 관리하는 하인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결국 집사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집사는 윤대감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대감은 얼굴을 굳히며 집사를 불렀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게. 소인도 확실하지는 않사오나 하인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별당을 감시하도록 하라.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낱낱이 보고하라. 집사는 고개를 숙이며 명을 받들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윤대감의 표정은 차갑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이 있다면 가문의 체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날부터 별당 주변에 사람들의 눈이 많아졌습니다. 하녀들이 핑계를 대고 별당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마님께 드릴 차를 끓여야 해서요. 꽃밭을 정리해야 해서요. 핑계는 그럴듯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저녁이면 별당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이쪽 담장을 점검해야 해서요. 처마 청소를 해야 해서요. 모두가 별당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별당 주변이 갑자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낮에도 저녁에도 심지어 밤에도 누군가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설아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과 이담의 대화를 누군가 들었을까? 혹시 자신들의 관계가 발각된 걸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담에게 위험이 닥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이담도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순찰을 돌 때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지요. 어두운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곳들에서 사람들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담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별당 앞을 지나가면 설아에게 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녀가 곤란해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오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설아를 불안하게 만들 테니까요. 그날 밤 이담은 결심했습니다. 별당을 멀리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설아의 안전을 위해서였지요. 가슴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 때로는 멀어지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설아는 창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자리에 앉아 이담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익숙한 피리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설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오지 않는 걸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자신들의 관계가 발각되어 이담이 곤란해진 건 아닐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담은 의도적으로 별당을 피해 걸었습니다. 설아를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그 마음을 알리 없는 설아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이담에게 부담이 된 걸까? 나는 과부의 몸으로 젊은 남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었나? 설아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경솔했나? 내 때문에 그가 곤란해진 건 아닐까?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 설아는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 과부의 몸으로 분수에 맞지 않는 꿈을 꾸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담도 괴로웠습니다. 별당을 지나칠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창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설아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님을 위한 일이다. 나 때문에 마님이 곤란해져서는 안 된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리움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연못가로 나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별당을 벗어난 것이었지요. 달빛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설아는 담장 근처에서 이담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익숙한 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리 이담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담장 너머로 설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님, 어찌하여 이곳에 나리를 기다렸사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오지 않으셨나이까? 소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사옵니까? 아니옵니다. 마님 이담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시옵니다. 다만 요즘 별당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소인이 마님께 해가 될까봐 멀리 돌았을 뿐이옵니다. 설아는 그제야 이담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피한 것이 아니라 지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설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리의 마음을 몰라보아 죄송하였사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이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잘못이옵니다. 두 사람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기 누가 있소? 집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별당 마님이 밖에 나오셨다. 빨리 와보시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설아와 이담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망가셔야 하옵니다. 이담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괜찮사오니 마님만이라도 아니옵니다. 설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날이 혼자 벌받게 할 수는 없사옵니다. 함께 가겠사옵니다. 마님 날이 제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설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담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잡은 손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지요. 그럼 소인을 따라오시옵소서. 이담이 설아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갔다. 빨리 따라가라. 이담은 며칠 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 길을 알아두었습니다. 산 너머로 이어지는 오솔길이었지요. 두 사람은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옷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설아의 고운 옷은 이미 찢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담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괜찮으시옵니까? 이담이 자주 물었습니다. 예, 괜찮사옵니다. 설아는 항상 밝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새장에서 나온 새처럼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작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여기서 잠시 쉬어야 하겠사옵니다. 이담이 큰 바위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바위 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포졸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에는 없는 것 같소. 저쪽을 더 뒤져보시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담이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옷.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셨사옵니까? 이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날이 혼자 벌받게 할 수는 없었사옵니다. 설아가 답했습니다. 나리와 함께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사옵니다. 이담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감동과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돌아갈 수 없게 되었사옵니다. 설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함께 떠나야지요. 이담이 답했습니다. 어디로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 말이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드디어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도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세상의 시선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곡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남쪽으로 섬진강이 흐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담이 어렸을 때 스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섬진강 상류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산골 마을이 있다고 했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산길을 넘고 들판을 가로지르고 개울을 건너야 했습니다. 설아는 한 번도 이렇게 먼 길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발은 부르고 다리는 아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담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이담은 설아를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힘들어하면 쉬어가자고 했고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산에서 열매를 따오고 마을에서 음식을 얻어왔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옵니까? 이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사옵니다. 설아가 답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로 살기 시작한 것 같사옵니다. 저도 그렇다옵니다. 이담이 미소 지었습니다. 마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어둠도 추위도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말이지요. 2달을 걸어 섬진강 상류의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강가에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으며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살면 되겠사옵니다. 이담이 말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빈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집이었지요. 지붕에 구멍이 나고 담장이 무너져 있었지만 2사람에게는 궁궐 같았습니다. 설아는 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푸른 강물이 끝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귀에 들렸지요.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도 좋았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될까요? 그렇다옵니다.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옵니다. 2사람은 새로운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담은 이제 이성준이 되었고 설아는 박순애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신분과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부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마을 이장이 물었습니다. 멀리 북쪽에서 왔사옵니다. 이담이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각자의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담은 농부가 되었습니다.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지요. 마을의 다른 농부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준이 이렇게 하는 거야 고맙사옵니다. 설아는 강가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무명옷을 입고 맨발로 돌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비단옷 입던 양반 마님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행복했습니다. 자유로웠고 이담과 함께 있었습니다. 순회댁, 이 나물 좀 보시오. 이웃 안악이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참 좋네요. 고맙사옵니다. 설아는 이웃 안악들과 정답게 지냈습니다. 저녁이면 2사람은 초가 앞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물새들이 날아다니고 물고기들이 뛰어올랐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행복하시옵니까? 이담이 물었습니다. 예, 평생 이보다 행복한 적이 없었사옵니다. 설아가 답했습니다. 저도 그렇다옵니다. 이담이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강변에는 갈대가 무성했고 산에는 단풍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설아는 아침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며칠째 계속되었지요. 마을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게로구먼. 설아는 깜짝 놀라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정말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설아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틀림없어. 축하하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자신의 몸에서 자라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이담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제게 아이가 생겼사옵니다. 이담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설아를 꽉 껴안았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정말 고맙사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아의 배는 날이 갈수록 불러왔습니다. 이담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싶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도왔습니다. 아이 옷감 좀 가져왔네. 이 약초는 순의 몸에 좋을 거야. 따뜻한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설아는 감동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신분도 묻지 않고 과거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강에는 얼음이 얼고 눈이 내렸습니다. 설아는 방 안에서 아이 옷을 지었습니다.
작은 저고리, 작은 바지, 작은 모자.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했습니다. 이담은 밭에 나가지 않는 날이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좋자옵니다. 이담이 답했습니다. 건강하게만 태어나주면 그것으로 조카옵니다. 두 사람은 아이의 이름을 미리 지어두었습니다. 아들이면 강산, 딸이면 강주라고 짓기로 했습니다. 강물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설아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 있었습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이담은 집 근처에서만 일했습니다.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니까요. 나리, 너무 걱정 마세요. 설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다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곁에 있어야지요. 이담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드디어 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애야, 아이가 나오려나 봐. 할머니들이 달려왔습니다. 밤새 진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담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동이 틀 무렵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야, 건강한 아들이야.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담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아도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강산. 내 이름은 강산이란다. 설아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강물처럼 넓고 산처럼 든든한 아이가 되렴. 이담은 아이를 품에 안고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세 사람을 비쳤습니다. 강물은 잔잔했고 물결은 부드럽게 강변을 어루만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본 첫 눈맞춤, 비 내리는 밤의 약속, 위험을 무릅쓴 탈출,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요. 강물은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물결은 그들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피리 소리로 시작된 인연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밤을 지켜주던 소리가 사랑의 신호가 되고 그 사랑은 온갖 시련을 넘어 기적으로 이어졌지요. 신분의 벽도 세상의 시선도 막을 수 없었던 진실한 마음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아와 이담, 그리고 강산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